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0년간 노인의학과 장수 연구에 매진해온 김진우입니다. 지금까지 5천 명이 넘는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세계 5대 장수마을을 방문해 그들의 생활을 연구했습니다. 특히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6개월간 머물면서 100세 이상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비밀을 찾았죠. 오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래 사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얼마 전 제 병원에 한 분이 오셨어요. 85세 박순자 할머니셨는데 강남의 빌딩도 몇 채 갖고 계시고 통장에는 수십억이 있으셨지만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면서 손이 떨려서 물 한 잔도 혼자 못 드시는 상황이었어요. 진료실에서 보호자인 아들이 기저귀를 갈아드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하시다가 말씀을 못 잇고 고개를 떨구시는 모습이 제 가슴을 미어지게 했어요. 아들분도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이런 모습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며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돈이 많아도 오래 살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전 세계에는 신기한 곳들이 있어요.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 이런 곳들을 블루존이라고 부르는데 100세가 넘어서도 정정하게 사시는 분들이 유독 많은 지역들이에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지역들이 서로 몇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문화도 언어도 전혀 다른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활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장수의 비밀을 숨겨놓고 곳곳에 힌트를 남겨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직접 이 장수 마을들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평범한, 우리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비밀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시니어 분들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 비밀부터 말씀드릴게요. 먹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하라아치부라는 말이 있어요. 배가 80% 찰 때까지만 먹는다는 뜻이죠. 오키나와 100세 할머니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절대 배부르게 먹지 않는다는 것. 한국에도 비슷한 분이 계셨어요. 부산에 사시는 97세 할머니인데 하루 종일 일하시면서도 식사량은 젊은 사람의 절반도 안 되시더라고요. 배고프면 죽고 배부르면 죽는다는 게 할머니 지론이셨어요. 과식이 노화를 빨리 진행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우리는 뭘 먹어야 하나요? 장수마을 사람들 식단의 특징은 채소와 콩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에요. 고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생선은 좀 더 자주 드시고요. 특히 콩, 두부,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매일 드셔요. 우리나라 시니어분들께 딱 맞는 식단을 말씀드릴게요. 밥은 지금의 80%만 드세요. 처음엔 허전하겠지만 일주일이면 적응됩니다. 몇 끼 반찬 중 절반은 채소로 하세요. 나물, 김치, 샐러드 뭐든 좋아요. 된장국, 청국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꼭 포함하세요. 우리 장 건강이 보물들이에요. 경북 안동에 사시는 94세 할아버지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젊을 때는 고기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갔는데 나이 들고 보니 나물 한 접시가 보약이더라. 몸이 원하는 걸 귀 기울여 들으시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비밀은 움직임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장수마을 어르신들은 운동을 운동으로 하지 않으세요. 일상 자체가 운동이에요. 그리스 이카리아 섬의 90세 할아버지는 매일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염소를 키우세요. 이탈리아 사르디니아의 100세 할머니는 아직도 손으로 빨래를 하시고 직접 채소를 키우러 텃밭에 나가세요. 헬스장 가서 러닝머신 뛰는 게 운동이 아니에요. 계단 오르는 것도 걸어서 장 보러 가는 것도 다 운동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82세 김영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젊을 때 증권회사에서 40년간 일하시면서 온종일 책상에 앉아서만 지내셨어요. 퇴직 후에도 내가 뭔 운동을 해라며 집에서만 TV 보며 지내셨죠. 그런데 70세 되던 해 마트에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주저앉으셨어요.
병원에 가니 의사가 연골이 거의 다 닳았어요.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더래요. 할머니는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우셨다고 해요. 내가 이제 폐인이 되는구나. 자식들한테 짐만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셨대요. 수술비만 1,000만 원인데 회복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하니까 앞이 캄캄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뭔 생각을 하셨는지 아세요? 수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자고 결심하신 거예요. 매일 집 앞 아파트 계단을 한 층씩 늘려가며 오르기 시작하셨어요. 첫날은 3층 올라가는 것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대요. 무릎은 아프고 숨은 차고 내가 뭘 하고 있나 싶어서 포기하려고 몇 번이나 하셨대요. 하지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라는 마음으로 버텨내셨어요. 2개월 후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5층, 7층, 10층. 점점 올라갈 수 있는 층수가 늘어났고 무릎 아픔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1년 후에는 15층까지, 2년 후에는 20층까지 거뜬히 오르시게 됐어요. 지금은 82세인데도 수술은커녕 약도 안 드시고 동네 등산 모임의 리더가 되셨어요. 할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 선생님, 제가 20대 때보다 지금이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그때는 계단만 봐도 숨이 찼거든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60대 이후 가장 좋은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빠르게 걷기. 하루 30분만이면 돼요.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 단,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요. 둘째, 가벼운 근력 운동. 물병 들고 팔 들어 올리기,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반복하기. 이런 간단한 것들이 근육량 유지에 엄청 도움돼요. 셋째, 스트레칭. 특히 어깨, 목, 허리는 매일 풀어주세요. 굳은 근육이 혈액순환을 방해하거든요. 기억하세요. 헬스장 등록하고 3일 만에 그만두는 것보다 매일 10분씩이라도 꾸준히 움직이는 게 100배 낫습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혼자 사는 70세 이상 노인의 치매 발병률이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보다 높다는 연구가 있어요. 외로움이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반대로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누군가와 매일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이탈리아 사르디니아에서 만난 103세 할아버지는 매일 오후 3시면 마을 광장에 나가서 친구들과 체스를 두세요. 이미 친구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지만 새로 이사온 젊은 사람들과도 금세 친해지시더라고요. 대구에 사시는 89세 이말순 할머니 이야기예요. 남편분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후 10년 동안 집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가셨어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보이더라고 하시면서 하루 종일 남편 사진만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날들이 이어졌대요. 기억력도 점점 나빠져서 며칠 전 일도 기억 못하시고 가스불 끄는 것도 잊어버리셔서 자식들이 늘 전전긍긍했죠. 큰딸이 엄마,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라며 울면서 매달렸지만 할머니는 나 같은 늙은이가 어디 가서 뭘 해라며 더욱 움츠러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집에 있는데 동네 노인정에서 김치 담그는 법 가르쳐줄 어르신 구합니다라는 방송이 들렸어요. 할머니는 젊을 때 동네에서 김치 맛으로 유명했거든요. 내가 뭘 가르쳐줘? 라고 생각하셨지만 문득 그래도 김치 담그는 건 자신 있는데라는 마음이 드셨대요. 떨리는 마음으로 노인정 문을 열고 들어가셨을 때 할머니들이 어머 이말순 씨 아니야? 오랜만이야? 라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김치를 함께 담그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TV도 같이 보고 화투도 치면서 할머니 얼굴에 10년 만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웃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리셨대요. 지금은 그 노인정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셨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청소도 하시고 새로 오는 할머니들 챙겨주시고 죽을 때까지 여기가 내 일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울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동네 복지관 가기, 종교활동 참여하기, 봉사활동 신청하기. 뭐든 좋아요. 사람 만나는 일정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체면 때문에 못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체면보다 건강이 먼저예요. 60대, 70대에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번째 비밀은 바로 마음가짐이에요. 장수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에게는 아직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연구가 있어요. 일본어로 이키가이라고 하는데 삶의 목적 의식이죠.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든 하고 싶은 일이든 이루고 싶은 꿈이든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경주에 사시는 92세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80세에 40년을 해로한 아내를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떠나보내셨어요.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떠나 있고 넓은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셨죠. 처음 2년은 정말 지옥 같으셨대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또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하나라는 생각부터 드셨어요. 밥 먹는 것도 귀찮고 씻는 것도 귀찮고 하루 종일 아내 사진만 바라보며 여보, 나도 데려가 라고 중얼거리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자식들이 아버지 서울로 올라오세요 라고 해도 내가 거기 가서 뭘 해. 집만 될 텐데라며 완강히 거절하셨대요. 정말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리신 상태였죠. 그런데 어느 날 집 앞을 지나가다가 초등학교 정문에서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는데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 걸 보셨어요. 아이고 위험해라라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 순간 40년 전 초등교사였던 기억이 떠오르셨어요. 다음 날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에 전화하셨어요. 제가 아이들 등하교 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교장 선생님이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하시니까 할아버지 마음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기운이 돌았대요. 첫날 교문 앞에 서셨을 때 아이들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고 밝게 인사하니까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대요.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언제 받아봤나 싶으셨던 거죠. 지금은 12년째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그 자리를 지키시죠. 아이들이 교통안전 할아버지 라고 부르면서 따르고 학부모들은 추운 겨울에 따뜻한 핫팩도 챙겨드리고 할아버지가 제게 하신 말씀 선생님, 여보가 죽었을 때는 나도 따라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꼭 살아야겠어요.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그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 나이 들어서 가장 무서운 건 죽음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더라.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는 어떤 이키가이가 있나요? 손자 손녀를 돌봐주는 것, 텃밭 가꾸는 것, 새로운 취미 배우는 것. 아주 작은 것도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웃음의 힘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하루에 5분만 웃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30%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개그 프로그램 보기, 친구들과 옛날 이야기하며 키득거리기. 웃을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마지막 비밀은 생활 리듬이에요. 전 세계 장수마을의 공통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는 것. 대부분 저녁 9시에 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세요. 요즘 세상에 누가 9시에 자냐고 하시겠지만 이게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이에요. 해가 지면 잠들고 해가 뜨면 깨어나는 것. 수만 년 동안 인간이 살아온 방식이거든요. 인천에 사시는 88세 최정자 할머니 이야기예요. 이분은 70세까지 극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남편분이 당뇨 합병증으로 5년간 투병하시는 동안 할머니는 밤낮으로 간병하시느라 제대로 잠을 못 주무셨거든요.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잠드는 법을 잊어버리신 것 같았어요. 밤 12시에 누워도 새벽 3시까지 뒤척이고 겨우 잠들면 6시에 또 깨고 낮에는 온몸이 무거워서 소파에서 졸다가 밤에 또 잠 못 자는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고 점점 양을 늘려도 소용없었죠. 할머니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데라며 절망하셨어요. 기억력도 나빠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자식들 앞에서도 엄마가 치매 오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말이 들렸거든요. 그런데 손자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할머니, 나랑 같이 산책하면서 공부 이야기 들어줘요 라고 하더래요. 할머니는 처음엔 내가 무슨 도움이 될까 싶으셨지만
손자가 하도 졸라서 함께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오후 6시 집 앞 공원을 한 바퀴씩 돌면서 손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처음엔 10분도 힘들었는데 점점 시간을 늘려가시면서 신기하게도 그날 밤부터 잠이 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저녁 9시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새벽 5시에 상쾌하게 눈이 떠지시는 거예요. 18년간 의존했던 수면제도 완전히 끊으셨어요. 할머니가 하신 말씀 밤마다 뒤척이면서 내가 언제 죽을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일 손자랑 또 뭔 이야기 할까 생각하면서 잠들어요. 마음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시니어분들께 특별 팁을 드리고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금지. 침실에는 시계 두지 마세요. 시간 보면서 스트레스 받거든요. 낮에는 햇빛을 30분 이상 쬐세요. 멜라토닌 생성에 도움돼요. 잠자리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장수마을 사람들은 스트레스 자체가 적어요. 경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거든요. 깊게 숨 쉬는 법 하나 알려드릴 거.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참고 8초 동안 내쉬세요. 이것만 5번 해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료 관리예요. 장수마을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한다는 것.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하세요. 제가 충격받은 사례가 하나 있어요. 제주도에 사시는 95세 할머니인데 70세부터 25년간 한 번도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혈압약 하나만 드시면서도 다른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세요. 반대로 건강검진을 뭘 또 해라며 미루다가 큰 병 얻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조기 발견만 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병들을요. 60대 이후 꼭 챙겨야 할 검진을 말씀드릴 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3개월에 한 번씩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3가지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거든요. 아무 증상 없이 혈관을 망가뜨리거든요. 그리고 치과도 중요해요. 6개월마다 한 번씩은 가세요. 잇몸 질환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가 나왔거든요. 입속 세균이 뇌로 올라간다는 무서운 이야기예요. 안과 검진도 1년에 한 번은 받으세요. 백내장이나 녹내장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골밀도 검사는 2년마다 한 번씩. 넘어져서 뼈 부러지면 회복이 정말 어려우거든요. 나는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부산에 사시는 78세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요. 젊을 때는 건강을 잃고 돈을 벌었는데 나이 들어서는 돈을 써서라도 건강을 지켜야 한다. 약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약은 보조수단일 뿐이에요.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약도 소용없어요. 자, 여기까지 5가지 비밀을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구심이 드시나요? 실제로 이 5가지를 모두 실천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당장 시작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전주에 사시는 74세 정미경 할머니인데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건강이 적신호였어요. 당뇨로 혈당이 300을 넘나들고 혈압은 180에 육박했어요. 관절염 때문에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서 하루에 약을 15알씩 드셨죠. 가족들이 가장 걱정했던 건 할머니의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이제 나 오래 못 살 거야. 병원비만 축 내고 있어라며 살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리신 상태였거든요. 밤마다 내가 자식들한테 짐만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혼자 울음을 삼키셨대요. 큰아들이 어느 날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라며 눈물을 흘리니까 할머니도 미안하다며 같이 우셨다고 해요. 그 순간 할머니 마음에 내가 변해야겠다는 결심이 서셨대요. 이 할머니가 딱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을 실천하기 시작하셨어요. 밥은 반 공기만 드시고 매일 30분씩 아파트 단지를 돌고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시고 처음 6개월은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우셨대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서 포기하려고 몇 번이나 하셨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엄마 조금만 더 해보세요 라며 응원해 주셔서 버티셨어요. 그런데 1년 후부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혈당 수치가 300에서 120대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내려왔어요. 2년 후에는 관절염 증상도 많이 좋아져서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됐어요. 작년에는 뭘 하셨는지 아세요? 백두산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70대 중반의 말이에요. 천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손자에게 하신 말, 할머니가 9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너 결혼식에서 축가 불러줄게. 약속한다. 이제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하세요. 정말 가슴 뭉클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이 먹어서 뭘 또 바꿔? 이미 늦었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은 80세, 90세가 되어도 변화할 수 있어요. 근육도 늘어나고 혈관도 튼튼해지고 뇌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어요. 여러분,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세예요. 그런데 건강 수명은 73세거든요. 즉,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아프면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90세까지 사신다면 80세에도 등산하고 여행 다니고 손자들과 축구하고 그런 인생과 70세부터 20년간 침대에 누워 지내는 인생. 어떤 게 더 행복할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습관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소식하기. 배가 80% 찰 때까지만 드세요. 채소와 발효식품 늘리고요. 둘째, 일상 속 움직임. 계단 오르기, 빠르게 걷기, 간단한 스트레칭 매일 하세요. 셋째, 사람들과 교류하기. 혼자 있는 시간 줄이고 새로운 관계 만들어 보세요. 넷째, 긍정적 마음가짐. 나만의 이키가이를 찾고 웃을 일을 만들어 보세요. 다섯째,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관리.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정기검진 꼭 받으세요.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만난 분 이야기로 마무리할게요. 울산에 사시는 96세 할머니셨는데 제가 장수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별거 아니야.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좋은 일만 하면 돼. 몸한테 좋은 일, 마음한테 좋은 일, 사람들한테 좋은 일.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100살이야. 정말 단순하지만 깊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2막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건강한 100세를 향한 여정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장수를 위해 항상 연구하는 김진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세요.